여러분, 엔비디아가 이대로 오르면 10년 후에 세계 경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챗GPT는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봉과 제갈 혈연의 도서 돈은 너로부터다에서 세차장 직원 인우가 어떻게 450만 원의 월급을 1000만 원의 월급으로 늘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돈은 너로부터다 라는 책에는 돈을 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은 무형 자산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5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세차장 직원 인우가 어떻게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1000억 자산가인 인선을 만나고 나서부터죠. 인우는 서울 외곽에 있는 제법 큰 세차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면 사장이 안심하고 업장 관리를 부탁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죠. 세차장 사장은 어렵사리 당첨된 1000억 자산가 인선과 커피 티켓을 인우에게 주었습니다. 인우는 1000억 자산가와 커피를 마시면서 누구나 물을 법한 돈이 되는 자산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인우의 성공 과정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배우셨고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의 삶을 바꿨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0억가 인선은 오랜만에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 시간과 정성을 쏟은 뒤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 뒤 세차장에는 소포가 도착했는데요. 이것이 나의 답변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빨간 권트 글러브를 보냈습니다. 인선의 권트 글러브에 대한 의미는 바로 근접전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9라운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질문을 할 때 오직 9라운드 상대를 KO시킬 펀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라운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매 라운드를 거친 사람은 그 라운드를 지나면서 겪은 경험으로 9라운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법이죠. 인선은 세차장 인우에게 1라운드를 한번 걸어가 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요. 동의하는 그에게 우선 월 1000만 원을 벌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인우는 그 제안에 수긍하면서 월 450만 원에서 밤 11시까지 추가 근무를 해서 6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서 남는 시간에 대리 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삶의 균형이 무너졌죠. 그리고 세차장에 컴플레인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인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산가 인우를 만나 이야기했는데요. 인우가 더 많은 시간을 돈으로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벌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우의 투입 시간은 아직 세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세공할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그냥 금덩어리는 세상에 정한 대로 값이 매겨지지만 그 금을 아름다운 반지로 만들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인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리운전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인우는 책을 보고 TV를 보고 대화를 하며 해답을 찾는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시장이 본인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기본 세차는 8만 원이지만 여기에 유막 제거가 더해지면 13만 원, 유리막 코팅까지 하면 최소 30만 원으로 값이 오릅니다. 바로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세차 실력이 정답이었죠. 결국 실천에 옮겨 월 80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200만 원이 부족한데요. 다음 조언이 이어집니다. 인우는 여전히 8시 이후에 추가 근무 시간을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 8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세차장을 임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익의 70%를 가져가는 방법이죠. 그동안 사장과 고객에게 신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결국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우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라운드에서 9라운드까지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라운드씩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엔비디아와 AI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엔비디아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랬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한다면 10년 뒤에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계 경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전체의 시장을 추적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최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20일에 열립니다. 4일 동안 행사가 지속되는데요. GTC는 GPU 기술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업무 시대 이벤트가 21일에 열립니다. AI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벤트를 참고하여 투자에 임해야겠죠. 그럼 엔비디아 GTC 2024 AI 거인의 대규모 컨퍼런스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엔비디아는 한때 게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와 삽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AI 칩의 약 78%를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새로운 아키텍처나 GPU를 소개합니다. 블랙웰 아키텍처와 B100 GPU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모델을 실행할 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AI의 GPU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CUDA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위한 H20 AI 칩을 소개합니다. 중국 고객에게 H100과 H200 칩 판매를 금지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78%가 올랐는데요. AI 관련 ETF는 왜 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AI 기술에 특화된 17개 ETF 중에 지난 1년 동안 S&P 500 지수를 능가한 ETF는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이시얼스 로봇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 그리고 SPDR S&P ETF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ETF 이름이죠. 그런데 1년간 상승폭이 아주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S&P 500의 총 수익률 34%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AI 수혜자로 인식되는 거대 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주식들만 오른 것이죠. 이 ETF에는 거대 기업이 아닌 주식이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거래의 1단계입니다. 다음 AI 3단계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3단계를 정했는데요. 현재는 첫 번째 단계 AI가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회사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 예로 시놉시스라는 전자설계 자동화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출 창출 활성화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메타와 같이 AI를 제품에 통합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회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2단계 주식의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회사의 6개월 수익률입니다. 대부분의 2단계 기업은 이미 밸류에이션 확대를 보였습니다. 이익을 만드는 분야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보안이 60%로 가장 컸고요. 팹리스 디자이너가 47%로 두 번째 순위입니다.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SMCI 같은 경우는 333%가 상승했죠. AI 관련 주식 포트폴리오를 모아봤는데요. 52주 저가에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살펴봤습니다. SMCI가 무려 1046%가 상승했고요. 가장 적게 상승한 주식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53%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한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해 평균 28.6%가 상승했습니다.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회사 임원들은 최소 10년 동안 모든 분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를 많이 언급한 기술 경영진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주들에게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14번에 AI를 언급했고요. 세일즈포스가 93번, 마이크로소프트가 72번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랠리에서 벗어난 기술주는 거품일까요? 결론은 거품이 아니다입니다. 최근 오른 이익의 대부분은 AI의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된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는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AI 주도 기업의 상승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이 상승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상승이 대부분 멈췄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 전략가들은 S&P 500 지수가 앞으로도 약 20%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수익성 없는 기술주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100 주식 지수는 상승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적자 기술 기업 지수가 20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여러분, AI 기업의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AI 기업을 잘 주시하셔서 투자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라운드에서 9라운드로 오르기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